2021년 1회 기출문제 노동시장론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휴업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종업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1번 클로즈드 숍, 2번 오픈 숍, 3번 에이전시 숍, 4번 유니온 숍. 정답은 4번의 유니온 숍입니다. 유니온 숍은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 형태로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이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 기간 중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2번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3번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비정규직의 확대가 고학력 비정규직 취업자를 증가시키는 것이지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4번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63번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에 미흡이 임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2번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번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6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1번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2번 노동자 경영참여기업, 3번 전문 경영인 경영기업, 4번 중앙집권적 기업. 정답은 1번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입니다.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은 제3자의 이윤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수평적 관리 조직에서 잘 나타납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임금과 고용이 높아진다, 2번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3번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4번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2번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총 공급이 늘어나므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마찰적 실업, 2번 구조적 실업, 3번 계절적 실업, 4번 경기적 실업. 정답은 4번의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에 생산물 시장에서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에서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지만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이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3번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4번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68번 문제입니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사적 비용은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사용자 측의 비용과 노동자 측의 비용의 합을 말합니다. 2번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번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분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3번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은 1번 임금 생존비설, 2번 임금 철칙설, 3번 노동가치설, 4번 임금 기금설. 정답은 4번의 임금 기금설입니다. 사회에는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기금이 일정하며 노동자 개인이 받는 임금액은 이 기금 총액을 노동자 총수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라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번은 연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3번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이다. 4번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 승급의 축척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71번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3번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 4번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기능 중 정치적 기능으로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번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4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을 상호 연관성이 부족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동질적 노동에 대해 현격히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단순 노무직의 임금 하락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2번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3번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4번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정답은 2번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입니다. 성과급은 종업원의 업적 향상을 보수와 연관시킴으로써 근로의 능률을 자극하려는 능률급제 임금 형태에 해당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은 정답은 2번에 커피 2잔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량은 생산물 가격 대비 임금률이므로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이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000원이므로 6,000원을 3,000원으로 나눈 커피 2잔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이고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정답은 2번에 48%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즉 취업자와 실업자 수의 합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수를 100명으로 가정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이므로 경제활동 인구 60명 중 실업자의 비율 20%는 12명에 해당합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100명 대비 경제활동 인구 60명에서 실업자 수 12명을 뺀 취업자 수 48명의 비율이므로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48%에 해당합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1번 국내 소비자, 2번 국내 비숙련공, 3번
노동집약적 기업주, 4번 기술집약적 기업주. 정답은 2번에 국내 비숙련공입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노동임금을 하락시킴으로 인해 국내 비숙련 노동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장기노동계약, 2번 물가의 지속적 상승, 3번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4번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정답은 2번에 물가의 지속적 상승입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임금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가 상승을 보완하기 위한 임금 상승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1번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2번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3번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다가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임금 증가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 4번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다가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임금 증가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2번에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입니다. 여가를 열등제로 간주할 때 노동 공급은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 소득의 증가에 따라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2번 생산 공정의 특유성, 3번 생산 장비의 특유성, 4번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정답은 4번의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입니다.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은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가 아니라 해당 기업 특유의 직업훈련에 의해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이 발생합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2번 직업 안내와 직업 상담 등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3번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 제공, 4번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4번은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